하나님,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피부과 교수님이랑 라이브를 했는데 배신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람핀 것 같은 표정을 날 아니, 쳐다보지? 왠지 좀 찔리는 그런 마음이 막 들긴 하는데 시간이 네. 좀 모자라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AS 방송은 언니가 해드리겠습니다. 아토피가 가족 중에 한 명만 있다. 유전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화장품 오래된 거 쓰면 나타나는 거냐, 뭐 댓글에서 막 토론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둘 다다. 아토피의 원인 자체가 복잡하죠. 장벽, 염증, 감염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벽에 관련된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염증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가 심했고 엄마가 심하면 두 분 다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다 심할 때는 한 80%가 나와요. 근데 한 명만 있다. 그럼 한 반의 정도 확률로 나와요.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중증. 그냥 이 정도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네네. 중증인 경우는 그렇게 유전자의 변이를 조사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북유럽 쪽에는 필라그리라는 장벽에 관련된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많고, 한국 쪽으로 오면 염증에 관한 유전자의 변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병이 그렇죠. 암도 그렇잖아요. 유방암도 엄마 아빠가 있다고, 엄마나 이모가 다 있다고 해서 내가 100%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토피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환경오염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 알레르기원이 많이 노출이 되거나 계속 긁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토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쌍둥이로 태어난다고 해서 둘 다 아토피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전성은 똑같지만 네. 이 친구의 생활 패턴과 이 친구의 생활 패턴, 이 친구의 노출된 거랑 노출된 게 다른 환경이라고 하면 얘는 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죠. 시문이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너무 심해요.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 하나가 좀 강하게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때는 그게 잘 버텼는데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둘 다다. 둘 다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중복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화장품을 오래 이제 유통기한 지난 오래된 화장품을 발랐을 때 혹시 그로 인해서도 아토피가 발현될 수 있느냐? 아토피 이렇게 막 이렇게 화장품 한 번 발랐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예요? 반복적인 염증성 특정 부위의 습진. 한 번 화장품 잘못 발랐다고 아토피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그건 없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아토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네. 가끔 되게 억울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토피 그 네. 친구들한테 되게 억울한 게 돼지고기 때문에 나빠졌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어떤 때 먹어도 그게 괜찮고 어떤 때 먹어도 나빠져요. 그럼 돼지고기가 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고기를 탓해요. 아이들한테 자꾸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악화 요인 중에 진머지 진드기, 꽃가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관리를 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이 친구한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아토피 피부염 소인이 있었는지, 그럼 염증이 생겼을 때 쟤 때문에 생겼을 때가 아니라 이 빨간 염증을 되도록이면 조기에 빨리 가라앉히는, 네.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프로토픽을 발라서 그렇게 작전을 사용해야 되지, 화장품이 오래된 것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나요? 아니요. 화장품 유통기한 지난 거 발랐다고 해서 아토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분은 임신했을 때 임신성 소양증이 있었는데 이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중증 아토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자, 임신성 소양증 환자가 저희한테 많아요. 네네. 저는 어디에 살고 병원이 어디 있죠? 세종시. 세종이. 우리나라 최고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그 아, 도시. 네. 예, 임산부가 여기저기 있는 네네. 그런 도시고, 실제 저희 진료실에 임산부가 기본적으로 한 5명 정도 많을 때는 그렇게 오세요. 이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배곡 같은 피부고 피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임신성 소양증이 생겨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부류는 어렸을 때 아토피를 알았던 분이에요. 보통 아토피는 어렸을 때 있다가 사라지는 분, 어렸을 때 생겨서 계속 가는 분, 중학생 때 생기는 분, 성인 때 생기는 분, 되게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네네.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아토피가 악화된 거예요. 기본적인 원래. 소인이 있었는데 긁으면서 장벽이 손상이 되니까 아토피가 악화된 거예요. 임신 소양증이 아토피를 만든 게 아니라 있던 사람이 소양증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돼서 조금 더 아토피가 보이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악화 요인이었을 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